이번 시간 민선 7기 출범 1년 맞이 지난 1년간의 강주시장 평가를 해보는 시간 가집니다. 이용섭 강주시장 직접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출범 1년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먼저 소회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1년이 참 빠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어떤 날 어떤 한 주는 참으로 힘들고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든 적이 있습니다만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해고해 보면 지난 1년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휴일 없는 강행군의 날들이 참 많았지만 고향 강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성과들을 제가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을 저를 믿어주셨고 또 우리 3천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소회는 지난 1년처럼 제가 최선을 다한다면 4년 동안에 강주를 크게 바꿀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대담은 크게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강주시정의 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성과 중심으로 2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비판 등 한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지난 1년간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을 속속 해결했고 궤도를 이탈한 강주시정을 정상궤도로 안착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오늘 제가 11시에 발표할 때 100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만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만 꼽으라면 그냥 크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 노사 상생의 일자리 모델인 강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사시켰다. 그래서 우리 강주에서 대한민국에서 23년 만에 자동차 공장이 건립되는 그런 역사적인 성과를 창출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서 16년 동안 찬반 논쟁을 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확정해서 이 협치 행정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산업 불모지 우리 강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주시정에 대한 평가에서 이구동성으로 평가하는 내용 같습니다. 강주형 일자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난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강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사례로 언급한 자동차 관련 공장과 관련해 조만간 합작법인이 이제 설립되는 것으로 큰 성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월 31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우리 현대자동차하고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끈질긴 노력 끝에 정부의 이제 중앙투자 심사 면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이제 영리법인에 출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도 다 마련해서 이제 행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우리 강주시하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제 투자 의사를 밝힌 산업은행, 완성차 협력사 또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들 이 투자가들이 모여서 이제 투자 협약식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에는 자동차 공장을 착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하면 강주에 이제 12,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문제라고 하면 고비용 저효율 그런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고임금 그리고 노사 분규와 갈등으로 인해서 1996년 이후에 한국에서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투자를 끌이던 이런 기업들이 강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사되면서 이제 국내로 투자 발길을 돌리고 있고 이미 해외로 나가 있는 제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이런 리쇼어링 효과도
있는 게 큰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영 일자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성과가 다시 이제 국내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이제 취임하시면서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를 시정 목표로 내세우셨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강주다움의 회복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주형 일자리 사업 이외에 추진된 사업 내용들도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저는 이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일자리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제 일자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일자리 정책 4년 로드맵도 수립을 했고, 그리고 일자리 경제국이었던 것을 일자리 경제실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큰 금액일 때는 과연 이것이 일자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따지는 고용 영향 평가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부서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산하 기관까지 일자리 성과 평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과 정책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영사업자들 또 나름대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주 상생카드를 출시해서 지역 자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자영사업자들의 판매 확대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한 게 강주가 어찌 보면 산업 불모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강주가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제 큰 성과로 말씀하셨는데요. 강주에는 지금 현재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산업사회 때는 실은 우리 강주에는 산업다운 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빼놓고. 그러니까 이런 산업 불모지였던 강주가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39주기 5.18 기념식 때도 공개적으로 이제 극찬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 기술이나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소경제, 빅데이터 산업인데 네. 강주가 이 산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우리 강주 인공지능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되면서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네. 특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실리콘밸리 발명왕이고 슈퍼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인 이 김문주 박사를 제 이제 명예 기술 고문으로 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사람 싸움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해갈 기틀을 마련했고요. 네. 특히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주에 이제 국내 유일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가 유치했고 네. 또 에너지밸리의 전기연구원 분원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게 이제 개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내 1호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도 개원을 했고 제가 오면서 그리고 국내 최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도 건립을 이제 할 것이고 또 LG전자와 친환경 공기산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강주에 몰리기 때문에 많은 시선들이 강주에 이제 집중되고 있고 이게 미래의 강주 먹거리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성과들이 1년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너무 좀 벅찰 정도로 강주의 이제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주가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문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이제 논의들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대책과 1년 동안의 성과를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강주에서는 문화가 복지고 문화가 밥이고 경제고 일자리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문화부시장제를 제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문화부시장을 임명을 해서 문화를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문화 정책과 행정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4년 동안의 나침판 역할을 할 민선 7기 문화 비전도 수립해서 지금 발표를 해서 일관성 있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그 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국제회의 복합직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적극 지금 육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들 특히 그렇죠.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찾는 이유가 뭐냐 물으면 첫 번째가 쇼핑입니다. 쇼핑 관광. 근데 우리는 강주,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면세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호남 유일의 대기업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수년 동안 논의되었던 강주 문학관도 이제 건립하기로 협의가 됐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유치, 또 1자치구 1도서관 시대 개막, 이런 많은 강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우리가 CT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유치를 하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도 금년에는 반드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빌딩 역사 문화관 공간도 조성을 하고 해서 문화관광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서 문화강주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또 이제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3대 큰 성과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협치의 성과,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곧 2호선 건설 사업이 조만간 이제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취임해 보니까 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16년 동안이나 논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분쟁과 갈등이 아주 뿌리 높아져 깊었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 시청 앞에는 도시철도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밀어붙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것이 해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좀 더디더라도 소수 의견까지 다 들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지역사회 분열과 갈등도 해소하고 생활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한번 열어보자. 네. 그래서 공론화에 붙였죠. 그래서 11월 초에 공론화를 했는데 시민들의 거의 80% 가까운 분들이 이거는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 분들도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용해서. 예, 그래서 지난 7개월 동안에 각종 영향평가, 총사업비 확정, 그리고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이것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행정 절차가 이제 6월 달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이제 강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놔두고 많은 외국인들이 오실 텐데 그때 네. 땅 파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선수권 대회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당초 계획대로 2023년에 1단계 구간을 완성할 것이고요. 이제 이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 우리 강주 어느 곳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공사할 때 이게 2조가 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고용되고 또 지역 안에서 직접 생산하는 건설 자재나 장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보탬이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그 여부를 둘러싼 이제 협치 과정, 그 과정들 속에서 처음 막 이제 취임하셔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밀어붙여라 예. 라고 하는 측도 있었고, 좀 더 논의해보자.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쭉 논의해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이 과정에서의 어떤 소회, 예. 그 부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밀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장인 전임 시장께서 거의 건설하는 걸로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잡으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혁신적으로 해보자. 이용섭답게 해보자. 언제까지 우리는 중요한 현안 문제가 발생되면 한편에서는 반대하고 다른 편에서는 찬성하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갈 것이냐. 협치행정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보자 해서 제가 공론화로 갔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저를 지지했던 분들까지 저를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이용섭 그렇게 안 봤더니만 사람이 무르다. 이걸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때가 참 애로웠습니다.
근데 한 2, 3개월 동안 인내하면서 이걸 한 결과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좋은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과정들이 그 지역사회의 수많은 이해 요구 관계자들이 이제 그 의견들이 분출되기는 했지만 좀 예. 강주답게 예.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예. 이제 이 문제는 결국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버스 중공영제를 둘러싸고 대중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좀 시스템을 다시 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민들의 바람 요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버스를 그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참 좋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적게 사는 외진 곳, 떨어진 곳은 버스가 안 들어가 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수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값싼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버스 회사들은 이렇게 그 멀리 떨어진 곳까지 버스를 투입하게 하려면 수익성이 준공영제로 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이제 보전을 일정하게 해주고 보전해주는. 문제는 이게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버스 회사가 운영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세금이 네. 낭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전반적으로 그 운영 실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낭비적 요소는 없는가, 구간은 제대로 지금 설정돼 있는가 해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공영제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대안들까지도 좀 폭넓게 그렇게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현안의 예. 문제를 예. 검토하고 계시다. 이렇게 저희가 예.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대중교통 관련해서 그 2호선 지금 이게 저희 맥커리하고의 관계 문제 여기에 대한 이제 지난번 뭐 시민단체 시정 1년에 대한 평가에서도 아마 그건 좀 혹독하게 비판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맥쿼리 그 순환선 네. 그거는 이제 많은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왜 그걸 재협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시 재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그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그런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시민 위주로 모든 걸 생각하지요. 그래서 네. 그것도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시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협상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 또한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가 예, 얘기를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강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네, 그렇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도 이 엄청난 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눈앞에 와 있고 강주형 일자리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성공해보지 사례가 못한 없죠. 사례고 또 16년간이나 논쟁되어 온 도시철도 문제도 해결을 했고 이제 14년 때 해결하지 못한 어등산 관광다지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저도 인간이고 네. 그리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쏟을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입장에서는 리더 입장에서는 일의 경중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우선순위에 중요하냐. 따라서 지금 어느 것을 먼저 하고 늦게 할 것이냐 선후의 문제. 네. 그리고 속도를 빨리 할 것이냐 늦게 할 것이냐 완급의 문제. 이런 걸 따져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는데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병이 와가지고 언제 숨이 멈추느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예를 들면 네. 피부병이나 무전병을 먼저 치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한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하는 것도 좋고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종합적인 시각에서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저는 시민사회단체 비판이나 견제를 다 겸허하게 수령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좀 더 균형 있게 해 주시면
제가 네. 일하면서 좀 덜 속상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도시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일의 우선순위 경중에 따라서 특히 강주시정에 있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차분하게 예. 1년 동안 짧게 보지 말고 길게 좀 봐주십사. 예, 그렇습니다. 2년 후에 이제 평가 또 한번 그래서 또 들어볼 수 달라질 겁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파트 중심의 회색 도시에서 디자인 도시로 바꿔 나가는 일,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어렵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면 제 의지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꽉 차게 아파트로 들어선 도시를 바꾸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강주가 아파트 비중이 65.3%로 대한민국 도시 중에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이런 아파트 중심의 회색빛 도시에서 이 건물과 거리 그리고 이런 가로등 네. 작은 벤치 하나에 이르기까지 강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이런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우수 공공 건축물 이건 잘 지어놓으면 문화유산으로 오래까지 남거든요.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총괄 건축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색 도시를 아트 도시, 디자인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디자인 도심 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회색 도시에서 디자인 도시로 바꿔가는 일련의 과정들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11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많은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선 한 두세 개만 말씀을 네. 드리면 그동안 KTX 진입 중단으로 이 쇠퇴하고 있는 강주영 일대 네. 여기는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철도 차량 기지도 재배치하고 강주의 랜드마크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광주 성경역은 복합 환승센터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취임하기 전에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KTX 투자 선도직으로 이 개발 사업이 중앙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주의하는. 예. 그래서 호남의 관문 역사를 강주다웠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경역에 가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한 400명 밖에 되지 않는데 네. 코레일 사장과 제가 협의를 해서 금년 중에 이걸 1600대를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이제 확대를 할 것입니다. 다만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이 주차장을 확대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남구 이제 백운광장 일대는 돈 한 880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 거리를 조성하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침체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강주천입니다. 도심에 이제 물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강주천 아리랑 물길 조성 사업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21년까지 우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보존 공간을 만들 것이고요. 네. 또 우리 고유의 문화와 공간을 담아내는 생태 문화 공간, 또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체험 휴식 공간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주말에 또 시간이 나실 때 또는 밤에 이렇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광주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이제 강주시정의 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1부에서는 성과 중심으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한계와 비판적 의견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제가 힘들었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오해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저의 진정성이나 절실함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가 이제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지난해 이제 13년 동안이나 끌어왔는데 9월 달에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잘 될 것으로 알았는데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포기를 네.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아쉬움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느끼는 그 불편함이 가장 큽니다. 네. 근데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더 네. 급한 일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아픔을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할 때, 이럴 때가 이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아픈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강주시정 1년에 대한 평가에서 인사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측근 보훈 인사, 여기에 대해 이제 자질 논란까지 제기됐는데요. 측근과 보훈 인사는 일부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자질과 도덕성 논란은 시민단체 주장에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시민단체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렴하고 그리고 가급적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근데 우리 교수님 아십니까?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나 그동안 정치하면서 저에게 따라다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용섭은 자기 사람을 챙기지 않는다. 예. 제가 33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공정하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제가 장관도 하고 청장도 했지만 그때도 제 사람보다는 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뭐 주변에 사람을 안 키웠다, 안 이렇게 챙긴다. 안 챙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선거 때 그렇게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시장이 되니까 자기 사람만 챙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인사를 할 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그 기관을 이끌어갈 혁신적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됩니다. 리더십에 대한. 예, 그래서 혁신적 네.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중요한 게 방향성입니다. 네. 철학과 가치가 시장하고 같아야 됩니다. 네. 시장이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가면 전문성이나 리더십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했다든지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은 방향성이 저하고 일치하죠. 맞는 거예요. 네. 저의 눈빛만 봐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시민의 행복 지수를 제고할 수 있고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성도 없고 리더십도 없는데 방향성만 있는 사람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캠프 인사하고 측근 인사가 됩니다. 네. 제가 단연코 얘기하지만 제가 한 인사 중에서 저는 그런 인사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과 리더십이 있는데도 그걸 쓰지 않는다면 없죠. 역차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앞으로 가급적이면 보다 중립적이고 보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측근 인사다, 캠프 인사다 이렇게 폄훼하게 되면 어떻게 선거 때 저를 누가 돕겠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우대는 안 해줄 망정 불이익은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네. 기본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의 한계겠습니다만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강주에서 풍요로운 강주에서는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로운 강주에서의 좀 민선 7기만의 특색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가령 인권도시를 이야기하지만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서 드러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 뭐 노동자 세탁소 건립 관련된 추진력의 문제, 청년 정책의 부재 등등 뭐 이런 이제 정의로운 강주에 대한 상, 여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의, 공정 이걸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다. 제가 33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8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의 가치는 뭐였냐면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네.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였습니다. 네.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을 제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강주라도 그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시장이 되려고 노력을 했고, 시장이 되고 나서도 이 가치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청년 정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노동자 세탁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 공약이었고 제가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로 넘겼습니다. 네. 근데 시의회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이걸 삭감해 버렸거든요. 네. 삭감했던 것을 제가 또다시 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알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 강주를 인권 평화 이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유엔에 가서도 내년 이제 40주년이 되는 5.18 행사 때는 강주 인권 포럼을 5월 달에 개최하고 유엔하고 같이 개최하자. 네. 이걸 설득해서 어느 정도 동의까지 받아왔고, 그동안 우리는 5.18에 갇혀서, 과거에 갇혀서 많은 부분이 낙후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금년도 39년은 강주의 5.18에서 대한민국의 5.18, 그리고 내년의 5.18은 세계의 5.18로 만들겠다 해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정의로운 강주 이쪽을 제가 소홀히 했다고 하는지 저는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강주 정신은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동안 소외나 차별 없는 복지 정책도 중요한데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980년 5.18 때 그 암울했던 시절에 총칼 앞에서도 피와 주먹밥을 나누면서 연대를 통해서 민주화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우리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임해서 전국 최초로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을 구축해서 나눔과 연대의 강주 정신을 계승하는 이 자원봉사 선도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복지 정책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이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대상도 확대를 했고요. 강주형 기초보장제도도 시행을 했고,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다지기도 했습니다. 또 치매 안심도시 기반도 구축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이 보유 환경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참가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북한의 참가는 좀 어쩐지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 6월 13일 날 우리 강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그 마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대회가 성공적이냐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바로미터는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참가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느냐였는데, 네. 이번에 193개국이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대회 중에서 가장 많았던 때가 4년 전에 러시아 카잔 대회였는데 그때가 184개국이었고, 네. 2년 전에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대회가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 177개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대 우리는 가장 많은 국가와 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선수권 대회만 해서 한 8,000명, 또 마스터스 대회에서 한 8,000명 하기 때문에 선수와 임원만 해서 16,000명이 강주를 찾아오고, 가족과 이제 관람객까지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현재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우리 한반도고, 또 이번에 슬로건이 평화의 물결 속으로이기 때문에 북한 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참가를 제안하고 독려하고 있고, 이분들이 올 것에 대비해서 선수촌이나 각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누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민선 7기 1년 그리고 수영대회를 준비하면서 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저를 믿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도시간 경쟁 시대이고
예산과 기업 산업 유치를 두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의 역량이 결집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비판은 낮은 자세로 적극 겸허하게 수렴해서 제가 적극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또 다른 지자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반대나 이런 비판에 앞서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